가슴이 먹먹하면서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한국은 호남 때문에 망하고 있다. 어느 호남 지식인의 절규. 글쎄요, 참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경제가 지금 바닥을 기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죠. 그래서 1번을 제가 삼았습니다. 이건 서로 이 지식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호남 분들은 뭐 우리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름을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호남 지식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만한 분이고요. 상당히 그 호남에 대한 아주 그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어떤 식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동의하면은 뭐 우리가 건설적인 대안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 저거는 단견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글쎄요 더 건설적인 토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저런 지역색을 부추기고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호남 또 경상, TK, PK, 충청 또 이 경기 다 이 자그마한 또 땅덩어리에서 함께 사는 우리 동일한 그 민족이니까요. 단지 너무 국론이 찢기고 이게 하나로 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양분되고 또 국론이 찢기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 적개심 이런 것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 이건 우리가 한번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분은 호남 지식인으로 우리가 한 10분 정도를 언론 매체에서 주목을 하는데요. 바로 주동식이라고 하는 호남의 지식인으로 많은 분들이 꼽혀 있죠. 그런데 이 주동식 이분은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이전에 뭐 새누리당이라든가 이 국민의힘 전신의 당협위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광주에서 광주에서 민주당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당협위원장을 했던 분이니까요. 얼마나 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광주에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던 분인데 그분의 입에서 호남은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그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불거진 호남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지난번 이재명의 판결을 했던 그 주심 판사가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이 호남 판사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호남 판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눈 감고 이 무죄로 판결을 한 것인지 그것은 뭐 우리가 정답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본인만이 알 수가 있는 그 상황이니까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전라도의 후예로서 자식으로서 눈 감고 민주당을 한번 봐주자라고 그렇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아니면 정말 법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판결을 나왔던 우리는 그 속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자꾸 지금 이제 호남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남 문제를 아주 십수년부터 깊이 연구를 하고 천착을 한 이런 호남 지식인 여기에는 또 시인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호남 문제 또 김대중으로부터 쭉 번져 나오는 이 우리 역사상의 한 궤를 장식을 하고 있는 호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이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호남 때문에 망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은 또 이걸 각오를 하고 썼겠습니까? 그렇죠? 네. 각오를 하고 쓴 게 이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아주 작심하고 쓴 얘기구나 하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동식의 페이스북 작심을 하고 고심 끝에 쓰는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의 정치 지형은 호남대 대한민국의 구도 아닌가. 구도라는 얘기죠. 저 대치 구도는 단순히 지역의 관점에서 호남과 대한민국 나머지 지역의 대립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전 근대 대 근대, 북한, 중국 등 대륙 문명 대 한미일 등 해양 문명의 충돌, 또 친중, 친북, 반대한민국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대립이라는 구도이다. 이 싸움에서 호남이 이기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어지는 이유다. 호남이 이기면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고 호남이 져야 대한민국의 겨우 희망의 낯줄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입니다. 나도 고향이 호남이지만 지금 이 주동식 전 광주 당협위원장입니다. 나도 고향이 호남이지만 이건 더 큰 차원의 싸움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호남 때문에 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가지고 온 건데요. 글쎄요, 조금 어감이 세긴 셉니다. 호남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 호남 분들이 들으면은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아마 펄펄 뛸 겁니다. 왜 우리도 대한민국에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에 가는 길에 우리가 횃불을 들고 격려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하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주동식 그거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얘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호남 때문에 망하고 있다. 극소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남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반 대한민국 편에 선 공범들이다. 호남 사람들 거창한 명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이념이고 사상이고 거의 모른다. 오직 뼛속 깊이 새겨진 피해의식이 그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을 공유하면서 5.18 등 상징자산을 무기화하여 공범 집단을 이룬다. 민주당 등 좌파가 이겨야 호남 사람들도 이익을 보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절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은 실물자산을 배제하고 상징자산을 다루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진출을 했다. 정계,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등등 바로 이런 실물자산의 기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영역들이다. 대한민국 나머지 지역이 솥을 만들고 나무를 해오고 쌀을 씻어 밥을 해놓으니 호남이 달려들어 숟가락을 꽂고 아예 밥솥을 엎어버리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30, 40년 전에 70년대 이후의 상황이 대한민국 나머지 지역이 솥을 만들고 나무를 해오고 쌀을 씻어 밥을 다 해놓으니까 호남이 달려들어 숟가락을 꽂고 아예 밥솥을 엎어버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이분의 생각이 옳으니까 우리는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 방식대로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어떤 호남 시각을 호남이라는 현상, 전라도 현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주동식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지낸 분 광주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것을 헌신을 하는 것이죠. 광주에서 특히 이 당협위원장을 하는 것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요. 네,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호남 지식인이 호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호남이 아니다. 호남을 대하는 우파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혐오하다가 안 먹히니 무조건 호남이 옳다며 다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한다. 호남과 싸워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한다. 자기 혼자 금배지만 달면 그 모든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영달에 그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통 용기가 있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욕을 먹는 각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더 필요한지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용기 있는 그런 그 얘기, 이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호남원들이 아마 박수, 그래 공감한다, 나도 호남이지만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는 분들이 10분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네,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조동식 씨의 견해 다시 계속 이어갑니다. 나도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좌우 정치인의 차이는 단지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방법론의 차이이고 그 목표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나이브한 인식이다. 물론 김대중이나 노무현 등 좌파 정치인들의 주관적인 인식 자체는 정치의 목표를 부국강병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정치 행보의 객관적인 성격은 반미 반일, 친북 종중, 북한과 친하고 종중, 중국을 우러러 옛날 우리 4대 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거죠. 반미 반일, 친북 종종, 반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존재가 대한민국 좌파 정치인들의 행보를 결국 친북 종중으로 귀결되게 만든다. 이건 좌파 정치인들의 주관적인 목적의식과 별개의 문제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직접적으로 종북 이적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객관적인 결과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파괴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제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 김대중과 그 일파만 이득을 보는 그런 아주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인 결과이고 이것이 김대중과 그 햇볕 정책의 역사적 평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한번 대한민국의 공식 정책으로 인정된 햇볕 정책 등 친북 종중 노선은 점차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힘으로 작용을 했다.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부터는 완전히 반 대한민국의 성격을 노골화하지 않았는가. 나는 김대중에 대해서는 정말 부관 참시 수준의 역사적 재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대중은 평화라는 단어로 자신의 친북 행보를 PC 감성으로 치장하며 그 치명적인 반대한민국의 행보를 미화했다. 여기서 PC 감성이라는 얘기는 미국의 그 트럼프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올바름 그런 뜻이죠. political collectiveness 해가지고 PC 정치적인 올바름 그런 뜻으로 PC를 쓴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후계자인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노골적인 행보에 가려져 김대중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치명적인 위해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보인다. 김대중이 자신의 행보를 미화하기 위해 노벨상에 집착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벨상이라는 장식물이 얼마나 김대중의 정치 행보 전체에 면죄부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강의 노벨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하필이면 김대중과 한강 모두 호남이라는 거대한 피해의식을 자산으로 삼아 노벨상을 따냈다. 호남 문제를 결코 방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 김대중과 한강 공통점이 바로 노벨상 수상자죠.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 한강은 노벨 문학상. 모두 호남이라는 거대한 피해의식을 그들의 자산으로 삼아서 노벨상을 따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공통점을 파악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 우파 정치인이 정치적 목표는 공유하고 단지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인식이 바로 좌파 정치인들의 친북 종중 행보에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네, 이렇게 주동식 그 전 광주 당협위원장, 예, 국민의힘 계열, 국민의힘 지금 2년 전에 당협위원장을 했다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맞겠군요. 예, 바로 직전인 뭐 미래통합당일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니까, 예, 이 여기에 주동식 그 전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호남과 이 김대중의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비판은 사실 이 용기가 필요한 비판이고요. 이것이 틀린 이 설익은 논리로서 설파를 댔더라도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만큼 이분은 예, 광주에서의 어떤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런 그 비판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광주에서 뭐 어떻게 제대로 호남 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은 붙었지만 왜 호남 사람이 호남을 비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상당한 또 용기를 잊고 특히 이 이재명 재판에 연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호남을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참, 저도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이 나도 고향이 호남이지만 이건 더 큰 싸움의 싸움이다. 이거는 호남 대 뭐 비호남 이런 그 얄팍한 승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호남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만은 그거는 뭐 은유적인 표현일 테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로 가는데 호남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고 있습니다. 이 주동식 그 위원장이 글쎄요, 제가 이거는 소개를 할까 말까. 어차피 김동연 지난번에 판결을 날 때도 주동식 그 위원장이 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식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이분의 물론 그 얘기를 우리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는 하는 것이지만 특정 판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저도 내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판결은 다 난 상황이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옳은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판결을 한 것을 요거는 본인이 쓴 건지 아닌지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요거는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이 주동석 이름으로 이게 뭐 글이 하나 지금 이게 제가 뽑아왔는데 지금 내용을 봐가지고 제가 이게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에 같이 겹친 것을 뽑아왔는지 이것은
제가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조동식 전 당협위원장이 낸 이 글,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대해서 호남대 대한민국의 구도가 지금 현재 정확한 대한민국을 보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는 그런 하나의 시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념이고 사상이고 거의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태반이다. 뼛속 깊이 새겨진 피해의식이 그 정체성의 핵심이다. 바로 여기를 저는 주목을 합니다. 호남인들의 그 피해의식, 이전부터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그 집권 시절에 거의 한 20년에 해당하는 18년인가요? 집권 시절에 이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출신, 선산 구미 이쪽 그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이 호남에 등한시했다. 호남 발전은 일부러 목적을 갖고 편파로 이 TK 또는 부산 PK 중심의 그런 경제 발전을 했다. 호남에는 별다른 공장 하나 없지 않느냐. 굳이 있는 게 지금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호남은 홀대를 받았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 특히 호남이 발전의 기회를 상실을 했다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뼛속 깊이 새겨진 피해의식이 호남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의 핵심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피해의식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5.18 등 상징자산을 무기화하여 공범 집단을 이룬다. 5.18 등 상징자산을 무기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5.18 지금 이제 옛날에는 5.18 사태라고 했는데 지금은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호남의 특히 광주의 상징자산이다. 이것을 무기화하면서 공범 집단을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등 좌파가 이겨야 호남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좌파가 집권을 해야 호남 분들이 장관도 가고 차관도 가고 그리고 그 요직에 많이 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호남이 공생을 하는 그런 그 관계다. 그 공생의 자양분은 5.18 이런 그 상징 자산이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 시절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 의도적인 이거는 소외를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호남에는 아주 짙게 깔려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물자산을 배제하고 상징자산을 다루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했다. 상징자산을 다루는 영역에 요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실물자산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이런 그 기업, 대기업, 실제로 실물 경제 쪽에는 호남 사람들이 거의 진출을 하지 않았다 또는 못했다 두 개가 다 되는 것이고요. 상징자산을 다루는 영역,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게 바로 5.18과 같은 그런 그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정치 이런 것이 바로 실물자산 영역이 아니라 상징자산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치판에도 그렇죠. 문화계가 특히 호남의 그 색이 굉장히 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이 언론계에서도 호남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죠.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에 또 보수우파 정권이 있을 때는 호남 사람들이 고시를 쳐도 3급 이상으로 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아예 그런 그 실물 경제라든가 고시와 같은 실물 자산 이런 것들 대신에 정치판으로 달려가고 언론계에 진출을 하고 특히 문화계의 예술계 쪽에 아주 강한 그런 그 스크럼을 짜고 있었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법조계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계,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 등등의 호남 사람들의 어떤 인맥이 대단히 지금 쌓여 있다. 그래서 법조계 김동연 판사와 같은 저런 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자산에 기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영역들인데 대한민국 나머지 지역이 솥을 만들고 나무를 해오고 쌀을 씻어 밥을 해놓으니 이제 호남이 달려들어 숟가락을 꽂고 때로는 밥솥을 엎어버리는 형국도 종종 눈에 띈다 하는 얘기. 저는 오늘 얘기 중에 이것이 가장 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거고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주 적극적으로 야 우리가 뭘 숟가락을 얻는 그런 행위를 했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슨 실물자산 이런 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 대안으로 이런 데를 가는 거다. 정치, 문화, 언론, 법조 이런 데를 뭐 고시 봐서 장차관으로 아무 문제 없이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면은 우리가 왜 고시도 보고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그런 데를 가면 또 대기업을 가면 상무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라도 기자가 되려고 언론계로 가고 법조계로 가고 정치계로 가고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열하게 논쟁의 그런 영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우파 쪽에서는 호남 문제는 아이고 그거 아주 복잡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손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비겁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호남 현상이라고 하는 전라도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문제가 있으면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그게 논쟁이 발전적으로 승화를 하든 아니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끔히 정리가 되던 그런 문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에 그런 논쟁은 애써 외면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문제가 나오죠. 진짜 문제는 호남이 아닌 것이다. 호남을 대하는 우파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여기에 우파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혐오하다가 안 먹히니 무조건 호남이 옳다며 다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 예, 우리가 다 무릎을 꿇는 거 여러분 기억에 나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미래통합당 바로 4년 전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5.18 민주화 묘역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는 모습 기억나시죠? 무릎을 꿇다가 일어서면서 휘청거렸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부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과 싸워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이게 문제다. 자기 혼자 금배지만 달면 모든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영달에 그치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금배지를 따는 게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을 꾀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다가온다 하는 얘기인데요. 참 제가 상당히 지금 가슴이 먹먹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도 이런 주제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안 할까를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하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전공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려야 된다. 치열한 논쟁과 갑론을 이게 필요한 대목에서는 그게 해야죠. 아이고 이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손해야라고 이게 피해가면은 참 더 힘들어지는 국면이 있는 것입니다.